그럼 이제 준부동산으로 가야 되죠. 준부동산.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임목이 나옵니다. 요 임목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험에서 17회, 20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해도 되시는데, 요 임목은 한자로 쓰면 설립자의 나무목자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1번 10표입니다. 이게 토지예요. 여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더니 토지가 1억이 나왔는데 나무들이 워낙 잘 자라고 있어갖고 이게 3억이 나온 거예요. 감정가가. 그럼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나무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별개로 저당을 못 잡았죠. 그래서 이런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임목법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거냐면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임목 등록 원부부터 작성해야 돼요. 그럼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 수목에는 제한이 없죠. 한 필지 일부에 상관이 없고 전체에 상관이 없고 이거 수종의 제한도 없어요. 단 한 그루는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작성이 되고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최초의 등기 우리 뭐라 한다? 보존 등기라 하죠. 그러면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것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탄생합니다. 이걸 개론학자들은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임목법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소유권이 토지와는 별개로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기돼 있죠. 저당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래서 결국 임목은 그거 아닙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일 집단이라는 얘기죠. 등기한 수목일 집단이에요. 이게 임목이에요. 이게. 나무에 대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수목일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 수목일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일 집단이 있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일 집단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등기한 수목일 집단이 있는데 토지와는 별개의 중개사물이 되느냐의 문제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일 집단이에요. 이건 독립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한 수목일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지금.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근데 명인방법 수목일 집단은 저당 잡을 수 없어요. 이 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결론입니다. 그럼 나머지 임목법의 내용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임목은 등기한 수목일 집단을 말한다.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여 임목 소유권 보존이 된다고 그랬죠. 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수종 이거 다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자, 표제부란 말에 한번 진하게 써 있는데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요, 등기관이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관은 직권으로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 표제부예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표제부 보면 알 수 있죠. 표제부. 다음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당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시는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유함 일어났죠. 이거 임목 저당 등기 해놨지만 나무잖아요.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이거 저당물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화재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저당을 잡았는데 불나서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화재보험금에다 대고 저당권 계속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저당물이 보험금으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계속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물상대위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랬죠? 부동산으로 보며 그럼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이 없다. 그럼 이거 아닙니까?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를 처분하도 지상의 임목에 영향이 없어요. 별개로 움직이는 건물처럼. 그 얘기고
그럼 이제 5번 있지 않습니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을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자, 임목에 대하여 저당 잡히고 돈 빌렸거든요. 근데 임목의 소유자가 이걸 베어내어 분리했어요. 벌채했다는 얘기죠. 벌채하여 분리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게 17회 20회 때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내어 분리된 임목에도 계속 미친다. 아셨죠? 그걸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목의 소유자의 권리가 지상권자나 임차권자였어요. 그러면 함부로 이걸 저당 잡고 돈 빌렸는데 지상권자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안 되겠죠? 권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때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은 법정인 상권치를 갈 수 있어요.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달라지게 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임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죠. 임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 맞죠? 중개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임목이었는데 낯설지만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임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다 설명했어요. 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갑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법에 있고요. 내용이 둘이 같아요. 같은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 이게 광업재단이에요.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나로 묶어 듣게 하는 거다. 그럼 이게 공장 부지인데 여기 공장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로도 있고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등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있어서 감정을 해봤더니 공장 부지 1억이 나왔고 공장 건물도 1억이 나왔는데 이 기계만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부동산 물권이란 말은 부동산의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 기계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저당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해서 이런 기계 등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당법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잡을 길을 펴줬냐면 재단 목록 작성해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그러면 공장재단 목록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이게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돼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요. 전체가. 그럼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딱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죠?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명심할 게 그겁니다. 재단은 하나로 묶어 등기된 거죠. 그럼 전체가 한 개니까 개별적으로 여기 속해 있는 물건들은 이거 떼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 독립중삼을 낼 수 없어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재단이다. 이게. 그럼 자, 재단법의 내용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서 재단 목록 작성한 다음에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알아보시겠어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번,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그럼 재단 구성물은 개별적인 양도,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독립중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재단이 중사물이니까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없어요. 개별적으로 떼서 파는 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 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건물에 대고 내가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재단에 편입시켜버린다. 그럼 내가 권리 행사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된 것은 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등기관이 재단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어디다가 해당구에 밑줄 긋고 공장 재단에 속한 사실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토지나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죠.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건물이 재단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러면 건물 등기 기록 어디다가? 해당구에다가 이 건물은 재단에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래요. 그럼 해당구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갑구나 을구를 얘기한다. 이게. 그럼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편입되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하잖아요. 갑구에다가 재단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라는 거예요. 건물의 전세권이 만약에 재단으로 편입돼 버렸잖아요. 전세권이. 그럼 전세권 등기를 을구에 하죠. 을구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해당구. 지상의 20개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로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표제부.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 개의 공장을 묶어가지고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 이게 공장 재단이 놀고 있어요.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공장 재단이 놀고 있으면 임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에 관한 소유권 부정 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 잡기 위함이었죠. 그럼 재단 소유권 부정 등기 했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와야 돼요. 몇 개월 내에? 10개월 내에 들어와야 돼요. 10개월 만약에 재단 소유권 부정 등기 된 날로부터 저당 10개월 내에 안 잡았다. 그럼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임목을 중개할 일은 거의 없겠죠, 지금. 저기 뭐 특별히 이제 임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중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산업단지 가서 중개업을 한다면 공장 재단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체크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공장 재단 중개할 때. 재단 목록 체크해야 되죠. 목록을 이거 떼가지고 결국은 이거 목록에다 포함된 물건이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떼가지고 재단 등기부 떼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 잡았는가 체크해야 되겠죠. 10개월 내에 저당 안 잡았다.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없는 등기다. 그럼 이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음 이제 광업재단에 대해서는요,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단이었다.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카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내용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재단에 관한 내용도 설명 다 했죠.